여러분은 지금 96.3Hz 수원시 마을 해설사가 진행하는 우리 학교는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학교는요라는 이름의 방송은 마을 해설사들이 수원시에 있는 학교를 소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수원의 역사와 지명유래, 흥미로운 마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해설사 캡틴 이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여울 사랑방에서 우리 학교는요라는 프로그램을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저와 함께 같이 DJ로 활동했던 김은정, 유재희 선생님이 아닌 특별한 남자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누구실지 직접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을 해설사 윤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뵙네요, 선생님을. 늘 이렇게 수업 현장이나 그 탐방하는 현장에서 뵙다가 이렇게 라디오 녹음실에서 뵈니까 좀 새롭습니다. 선생님 떨리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처음에 녹음할 때 떨렸는데 오늘 첫 녹음인데도 떨리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윤필령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도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자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선생님 별명이 있나요? 제가 한 근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 별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특징이 없어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내 자작시를 한번 지어본 적이 까지도 있어요. 네, 한번 들려주실래요? 아니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앞구절 조금은 생각은 나는데 하여간 특징이 없는 얼굴이라 아마 또 애들한테 모질게나 아주 또 착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학생들이 별명을 지어서 많이 불렀는데 선생님만 모르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네.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수원 농고에서 학생부장을 꽤 오래 했었어요. 인상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라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가장 악질적인 학생부장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수원 농고. 예. 네. 지금 수원 농생명 과학고등학교. 네네. 이름이 그렇게 되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별명 많이 지어줬는데 제일 기억나는 별명은 독사. 네. 그래서 저희가 악질이었나 보네. 네네. 그래서 독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이제 바닥으로 기든지 사라지든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뭐 별명이 또 없다고 하시니 또 그러면 혹시 누구를 닮았다 혹시 그런 이야기 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얼굴을 닮았다 소리는 별로 못 들었고 네. 이름을 가지고 비슷한 경우는 많이 겪었어요. 이름. 네, 윤필령. 예. 누구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윤필용 장군이 있었어요. 아. 그 양반이 뭐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다 물러나게 됐지만 네. 그 사람 이름 닮았다라고 해서 자꾸만 얘기를 했지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 네. 왜 꼭 그 사람한테 나를 대입시키려고 그럴까? 거꾸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내가 닮고 싶었던 사람이 혹시 있었나요? 많죠. 한 명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주로 읽은 책들의 그 주인공들에 해당될 텐데요. 네. 결국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고 참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적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철저히 배제되고 네. 문학인들도 사실은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네. 묵묵히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신부님 중에 네. 한 분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영세 받을 적에 대부 노릇을 하셨던 사실 그 양반 신부님은 아니죠. 신부님이 들여다가 사고로 신부님이 못 되신 분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이 제 대부 노릇을 하셨고 또 저한테 많은 충고를 해주셨고 밑바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인물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혼자 감명 깊게 읽고 네.
도덕적인 지표로 삼고 있던 책이 있어요. 네. 책을 그럼 노노입니다. 노노. 노너. 네. 그래서 그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네.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아버지 고향이 여주기 때문에 여주라고는 하는데 네. 여주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고향이 아니죠. 네. 그러면은 아버님 선친께서는 여주신데 선생님은 여기 오셔서 수원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아버지도 여기서 사신 지 오래되셨고 그러니까 일제 이전부터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여기서 태어나 여기까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학교도 다 여기서 다니고. 그러면은 특별히 수원을 떠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네. 공직이기 때문에 네. 발령받아서 타 지역에서 한 20년은 생활을 했어요. 저 가평 설악이라는 데서 3년, 그다음에 여주, 기타 지역은 수원서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 나머지는 수원서 한 50여 년을 그냥 수원서 쭉 생활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수원의 어떤 발전 모습을 계속 쭉 지켜보신 산 증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네요. 네,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원을 공부했던 역사학자들이 오히려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직접 보셨으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자료가 잘못됐거나 왜곡됐거나 혹은 표현이 부족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왜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 그런 자료가 없나? 라는 생각도 많이 가져봐요. 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도 앞으로 후세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나 들으면은 네네.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장안문 사이에 그 성당이 조원동 성당이 있는데 네네. 거기쯤인지 수성중 사거리인지 원래 도시계획에서 변경이 많이 됐으니까 그 근처인데 하여간 그 일본 국도 옆에 높이가 한 2m 정도로 기억되는 대리석에다가 대유평이라고 새겨놓은 비가 있었어요. 표석이. 네, 표석이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정도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대유평이 어디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시했던 표석이 그거였었는데 네네. 그것들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대유평이라고 하는 표석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기록조차도 네, 없는데 기록이 선생님은 직접 보신 거죠. 근데 그 표석은 그럼 언제 생긴 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글쎄 그거는 모르지만 쭉 있어 왔던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없어진 시기를 모를 뿐이에요. 일제 강점기나 한국 전쟁 이후로 또 그 이후에 또 개발이 되면서 언제 사라졌는지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50년생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58, 9년도, 60년도 이전에 있었던 기억인데 바로 그 당시 이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진 자료 같은 게 남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또 이런 또 장안구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계속 수원에서 살았던 사람들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뭘 질문을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현재 고향이 어디냐고의 질문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선생님께서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마을 해설사가 된 겁니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도 서울 창경궁에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네네. 매주 토요일 날은 창경궁, 네. 또 한 주는 조선왕릉. 그래서 매주 서울로 올라가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아쉬웠던 게 수원에 어디보다도 못지않은 화성이라는 멋진 우리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해설을 안 하고 있다? 여기에서 참 아쉽게 항상 느끼던 차에 마을 해설사 모집이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그때 면접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꼭 하고 싶지 않은 일념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얘기가 몇 개 들어갔는지 아마
바로 뽑아주셨어요. 어, 그래서 네.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필령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 녹음을 하는데 정말 떨지 않고 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윤필령 선생님이 노래 두 곡을 신청곡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노래 처음에 신청하셨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향수. 아, 향수. 우리 이중창으로 보통 많이 들어왔죠. 네네. 이게 언젠가 맥주집에서 이 노래를 얼짱해가지고 홀에 나가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부른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고음까지 올라가고 힘든 노래인데 네. 그거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었는지 맥주를 몇 잔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 18번지를 꼭 후배들도 친구들도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친구, 조용필의 친구. 네. 아마 그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친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노래 향수 듣고 다시 윤필령 선생님과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펴개를 돌아 걸으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치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참아 꿈엔도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비린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지요 하늘에는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나눌 텐데요. 마을 해설사로 이제 활동하신 지가 저희가 이제 19년, 20년, 21년, 올해 22년, 만 4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활동을 하시면서 마을 해설사로서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많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내용들일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남한테 자신 있게 자세히 멋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진 몰라도 마을 해설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해설을 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도움이 됐고 필요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특히 교실에서 얘기할 적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기 선생님을 공경히 한번 빠뜨리는 거 재밌지 않니? 그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말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건 있기는 합니다. 네, 예. 어떤 거죠? 끝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한다고 손을 들어요. 네. 그러더니 선생님 왜 임금님의 어머니는 대비마마라고 그러는데 네. 해경궁 홍씨는 왜 대비마마가 아니에요? 라고 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거 설명하려면 한 5분 정도 이상은 걸릴 텐데 그렇죠. 그래서 나오던 걸 멈추고 그 학생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준 적이 있고 칭찬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줬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그때 막 박수를 치더만요. 예. 네. 저도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이 나오면 뭘 그런 걸 묻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의 질문이 있는데, 그 학생은 외국에 성도 한번 가봤나 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수원 화성은 캐슬이냐? 포트리스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는 이제 진짜 예상 밖인데 학생이 뭔가 알고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수원화성 공부를 하면서 약간 그 부분을 공부를 했던 게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제가 이제 당황하지 않고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끔 보면 그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어떻게 이런 질문이 초등학생한테서 나오지? 약간 그런 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 또 왜 이름이 화성이냐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화성인데 왜 화성이냐고 물어보면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막 웃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름이 화성이라고 붙여지게 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게 가끔 이렇게 튀어나올 때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되겠다. 잘못하면 대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그런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비슷한 경험이 네. 그 화성이 아니라 헌인등에서 있었는데 네네. 해설을 끝나고 막 돌아서려고 그랬는데 어떤 꼬맹이 아마 5학년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렇게 귀를 쫑긋대고 있어서 해설 들을래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해줬는데 네. 그 애가 어떤 애냐면 SBS의 그 천재 프로그램 나오는 거기에 역사 천재 분야로 그 한번 출연했던 학생이에요. 오. 생김도 똘망똘망 귀엽게 생기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해주고 난 다음에 네. 어깨 동무하고 나가면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난 네가 아주 어려운 질문에서 공격에 빠질까 봐 걱정했단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네. 아유 선생님 제가 뭘 아나요? 이 소리 할 적에 정말 꼭 깨밀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귀엽네요. 야. 걔네 그 엄마 아빠가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은 애 데리고 왕릉, 궁궐 어디 전부 문화유적지를 다 다닌다고 그래요. 멋진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가끔 하면은
거기까지는 못 미쳐도 맞아요. 거기까지는 못 미쳐도 우리 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이라도 꼭 모두 100% 학생들이 수원 화성 행궁 안에는 꼭 한 번 여러 번씩은 꼭 다녀갔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죠. 마을 해설사를 하면서 더 간절해지는 예.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혹시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만 4년차 활동을 하는데 좀 기억에 남는 학교나 학생 그리고 뭐 학교명을 굳이 밝히시지는 않더라도 조금 다른 학교와의 비교되는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쉬운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광교지구의 어느 학교인데 네, 애들이 수업은 재미있게 잘 듣고 질문도 잘 해요. 네. 대답도 잘하고. 그런데 화성을 한번 돌아본 친구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그 여러 반 중에서 화성을 한 바퀴 제대로 돌아본 애들이 한 반에 한두 명뿐이 없어요. 네. 행궁을 가본 친구들도 또 없어요. 어, 야, 그래서 그냥 애들은 이 동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쳇바퀴 돌듯이 도는구나라는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수원에 재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학교, 네, 낙후된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있는 학교 어느 학교는 또 그런 여유가 없어서 화성을 못 돌아본 애들이 또 많고 수업 내용을 봤을 적에 격차가 너무 심해요. 양극화라 할까? 특히 이 코로나 2년 차가 지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라고 느껴져서 그 학교 수업을 하고 나올 때는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고 슬픈 감정까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물론 그때 거기 담임 선생님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담임 선생님 참 열심히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서 참 아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광교에서 수원화성까지 오는데 버스 한 번이면 솔직히 30분 아니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야 되지만 5, 6학년 정도는 친구들끼리 모듬지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도 다녀가 보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게 저도 사실은 가끔 이제 속상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약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근데 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그 거 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게 네. 화성은 네 바퀴를 돌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바퀴. 예. 어떻게? 성 안으로 한 바퀴, 성 밖으로 한 바퀴, 네. 밤에 한 바퀴, 낮에 한 바퀴. 그렇게. 부모님 손잡고 네네.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능한 한 부모님 손잡고 돌고 난 다음에 수원에서 제일 맛있는 거 있잖아. 갈비. 아니면 그 다음 단계 통닭이라도 먹는 그런 걸 한번 졸라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숙제를 뭐 다 마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억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되게 큰 도움이 되죠. 그래요. 저는 수원을 안 쉬고 이렇게 수원화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어떤 분이 이제 100바퀴를 돌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50바퀴 정도까지는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띄엄띄엄 돌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직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뭐 특별히 기억나는 학생 꼭 집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 영통구 마을 탐방을 할 때 이제 심원 선생 묘역 앞에서 이제 막 해설을 열심히 하는데 유난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렇게 뜨거운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좀 약간 의구심이 들 때쯤 이제 해설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여학생이 제 옷깃을 살 잡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궁금한 거 있어? 그랬는데 그 여학생이 제가 심원 선생의 후손이라고 어젯밤에 아빠랑 같이 족보를 찾아서 보고 오늘 왔다고. 그래서 마을 해설사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 소름 돋았다고 해야 되나 닭살 돋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마을 탐방 간다는 거에 설레었을 거라는 것도 기특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족보를 찾아서 그 심원 선생부터 이렇게 해서 몇 대 손이다라고 하는 걸 아빠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 학생이 심원 선생이 후손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냐? 그랬더니 모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참 학생들이랑 하는데
제가 이제 시몬 선생이 굉장히 뛰어난 천재셨다고 11살에 과거 급제했다 이런 해설을 곁들여서 하니까 맞다고 이 여학생이 정말 똑똑하다고 시몬 선생 우선 맞는가 보다고 친구들이 그래서 같이 막 박수를 쳤던 지금도 제가 그 여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선생님도 그런 기억나는 콕 집어서 기억나는 학생이 혹시 있을까요? 이 선생님도 전주이시죠? 네, 전주이십니다. 네. 제가 그 왕릉에서 해설할 적에 네. 꼭 여기 전주이시 계시냐고 꼭 네. 물어보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대단하게 칭찬을 해주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왕릉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전주이시 대동조경학원에서 지금까지 지향을 쭉 지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게 지내고 큰 있죠. 몫을 차지한 건데 네. 그래서 그때 이 시가 껴 있으면 아주 칭찬을 해주면 어깨가 푹쩍 올라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기억나는 학생 하나는 걔가 전주이신지는 모르겠는데 화흥문에서 네. 그 수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먼저 나서더니 친구들한테 저 수문 7개 중에서 가운데 게 좀 크단다. 오,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지? 몇 센치가 크단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그럴 적에 너 공부 많이 했구나. 네. 그러더니 우쭐해가지고 뭐 다른 것까지 더 곁들여 설명하려고 해서 좀 길어지면 곤란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오. 그런 것들이 간간히 많이 있어요. 나와요. 예. 네네. 어유, 그쵸. 그런 아이들 한두 명씩 나타나면 해설하는데 힘이 좀 나죠.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많아져야 우리 수원시의 미래가 밝아질 텐데 우리 수원시장님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장안구 마을 탐방을 조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하신 편이잖아요. 장안구에 숨겨진 이야기? 그런 게 혹시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하고 싶은 게 영화역이에요. 영화역. 네. 예. 예전에 말을 이렇게 예. 주고. 이렇게. 양재역이 없어지고 이제 영화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리가 사실 우리 집 자리였어요. 그 영화역 자리 예.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별명이 영말 할머니였습니다. 오. 그 영말 동네. 네네. 사실 우리가 영화역이라는 데가 범위가 좁은 범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말 길리던 데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죠. 우리 뒷집 그 사람 아주머니 별명은 마장이라고 그래요. 마장. 마장. 그러니까 영말 길리 넓은 곳인데 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역하고 연관되는 별명을 가진 그 노인네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네네. 그 지금 저희 집이 영화 동사무소 짜리 바로 거기인데 네. 영화 동사무소가 저희 텃밭이 그 영화역 영화 동사무소가 지금 들어선 자리가 되거든요. 거기를 가지고 지금 자료의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네. 이 자리다 저 자리다라고 분분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자료의 해석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아마 조금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집이 그 전부터 일제시대 이전부터 영말 동네라고 불렀고 우리 어머니가 영말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 뒤에 마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 등등 다 해서 또 주변에 지금 나온 자료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저희 동네가 영화역 자리였었다라는 것이 거의 저 나름대로는 확신을 갖는데 아직 학자들 간에는 것이 분분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만 끄집어서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져서 네. 나오기가 참 어려워서 좀 아쉽게 느끼고 있고 이거는 조금 다르게 출발된 내용이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유평에 대한 얘기예요. 네네. 뭐 대유가 뭐 주역에서 나와서 어쩌저쩌 뭐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나중이고 대유평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유평이라는 표석이 있었는데 그 일대 얘기고 다 그런데 네. 그것이 만석가에서 비롯된 그 관계수가 대유평이라는 넓은 들을 살찌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안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것이 면적이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 사람들도 드물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은 논문에서 그 두 개 그 차이를 느꼈는데 장안동이라고 위치되는 성 안쪽에 북지가 있죠. 북지터. 네네. 네. 거기 물이 그 지금 일부 논문에서는 거기 물이 바깥으로 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저 바깥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 고였던 것이라고 했는데 내 추측으로
내 기억으로는 그 성 바깥에 있던 물들이 저 화서역 쪽으로 돌아서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 지역이 사실은 성 밖이 안보다 낮아요. 그렇게 봤을 적에 북지에 있는 물은 성 바깥으로 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거꾸로 해석하는 논문인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는 한번 토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은 이거 이해도 사실은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기록으로 조금 남아 있어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이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후손들에게 좀 전달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이런 게 혹시라도 밝혀지는데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북지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뭐 물이 어디서 들어오나 여기서 들어오나 뭐 중요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팔달산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약간 지대가 높아서 그 북지로 해서 그 성 바깥으로 물이 나가는 흐름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꼭 좀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장안구 이야기 또 해주셨으니까 그다음 자, 두 번째로 선생님이 신청하신 노래 듣고 마지막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친구.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부푼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굳센 약속 어디에 조용필이 부른 친구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윤필령 선생님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이어가겠는데요. 올해 2022년도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하고 대면할 기회가 적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학생들하고 좀 자주 만났는데 올해 활동 어떻게 하셨나요? 교실에서 하는 수업, 네. 그게 한 반 정도, 그 다음에 학생들 직접 데리고 탐방하는 수업이 나머지 3분의 2,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윤건능 해설, 이것이 다 있었죠, 뭐. 네. 윤건능 해설까지 아주 열심히 해주셨죠. 그 탐방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기억나시죠? 예, 참 재밌어요. 그 바깥에서 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바깥을 못 나왔고 단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지 바깥에 나오는 것 자체로만도 아주 좋고 특히 저쪽 노성지대에서 활동할 때는 애들이 아주 신나가지고 그렇죠. 저까지 신나가서 거기서 나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제기 차는 것도 늘어나고 강아지 풀 가지고 뭐 만드는 것들도 재밌게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올해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마을 탐방을 해서 현장을 데리고 나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담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해설사 선생님,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1, 2학년 때 학교를 10번 나왔대, 10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니까 입학식도 저기 비대면으로 하고 1학년 때 한 번도 못 나오고 2학년 때 한 10번 나오고 3학년에 처음으로 학교를 나왔는데 첫 소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울컥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인생의 첫 소풍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러한 첫 소풍을 제가 마을 탐방으로 했다는 게 조금 감격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해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활동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저도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그러셨군요. 그리고 윤건능 이제 교원 연수로 윤건능 해설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들 윤건능 하실 때 그 느낌이? 그 양반들이 그 왕릉에 대한 해설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계 자체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네. 거기서 이루어지는 재앙에 대한 그 수연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데까지 그 어려웠던 점들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금 그렇게 고이 남아있다는 이 자체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들이죠. 그 안에 숨겨지고 또 흘러왔던 그 역사들은 뭐 대충들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어마무시한 건지 진짜 그 사람들 처음 느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참 잘 들었다 고맙다 소리를 듣고 꼭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내년에 교원 연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윤건능도 계속 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윤건능 해설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공부를 오랫동안 한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배워서 즉흥적으로 해설을 했는데 일단 윤건능 자체에서 오는 그런 매력이 너무 크니까 해설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한테 주워들은 풍월로 이제 저도 이제 해설이랍시고 막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돼서 고맙다. 이제 저한테도 그런 인사를 했던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윤건능 해설도 많이 해주시고 탐방도 많이 해주시고 교실 수업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혹시 뭐 그러도록 노력해와야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평생을 이렇게 하셨는데 수원의 자랑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뭐 여기서는 딱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손꼽아서 수원의 자랑 우리 수원에는 이게 있다 뭐 수원은 뭐 이게 최고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보다도 꼽지 않을 수 없는 거는 화성이죠. 그렇죠. 그러나 화성은 뭐 익히 알려져 있으니까 그 얘기는 차지하고 아쉽지만 자랑거리 중에서는 수원이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였다. 지금은 좀 장소가 옮겨갔지만 그렇죠. 그 역할적인 저도 사실은 학교를 그쪽 계통의 학교를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진흥청과 서울농대가 저쪽 김제인가요? 전주. 그리 갖고 하나는 서울로 내뺏고 그래서 아쉽죠. 좀 아쉽게 느낍니다. 그래도 거기에 충만제가 남아 있고 그 안에 푹 그 요즘에 황금 물결 치는 그 논돌이 남아 있어가지고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농촌진흥청이 그렇게 타지방으로 이사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어떻게 국가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옮긴다라고는 하는데 여기가 농업혁명의 근간인데 수원이 어떻게 농진청을 옮길 생각을 했지?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또 뭐 비하인드이긴 하지만 제가 살던 옛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화를 막 내다가 우리 고향으로 가서 잠깐 참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것의 씨앗이 정조가 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래서 화성이 남아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데서 좀 더 아쉬움이 큽니다. 네. 근데 또 그나마 아쉬움을 다뤄줄 수 있는 게 올해 2022년도에 국립농업박물관? 네, 그게 개관을
했나요? 앞뒀나요? 지금 10월 오늘 31일인데 아마 아직 안 한 거로 나는 알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위로를 삼는 게 국립농업박물관이 그래도 그 충만제 바로 옆에 농진청이 있던 자리에 개관을 했다는 거, 그걸로 좀 아쉬움을 달래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 서울대 농대 졸업하셔서 또 거기서 또 농사도 짓고 하셨는데 농진청 이사 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서운해하신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가 거의 이제 활동이 마무리가 이제 11월 중순 정도까지면 다 되잖아요. 2023년도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선생님의 또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나 선생님들한테 해설을 하면서 네. 경우에는 내 깐에는 꽤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설할 때 보면은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은 계속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꾸준히 해 나가야 될 내용이고, 좀 더 많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는 그 지역,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두루 다녀가면서 그걸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거는 학교 자체 내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수원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수원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 이렇게 라디오 녹음 해보신 경험이 오늘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이에요. 처음이신데 진짜 안 떠시는데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앞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보이는 라디오랑 같이 하니까 저기 카메라 보시고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좀 귀엽게 해주세요. 우리 또 귀여운 이미지로 남아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